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. 어제였죠. 북한이 미국의 북미 당국 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. 우리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.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된 지 닷새 만이란 점도 놀랍고요. 게다가 비핵화는 김일성,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대화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또 놀랐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? 북한의 진짜 속내, 의도는 뭘까요?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. 정세현 원광대 총장과 함께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.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우리와 대화가 깨진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. 네. 그런데 미국의 러브콜,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이거는 북한이 이번에는 반드시 오바마 정부 2기와 핵 문제를 가지고, 핵 카드를 가지고 확실하게 평화협정이나 또는 미국 수교를 끌어내겠다고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국이랑 네. 정말 대화하고 싶다. 이런 말이에요. 진짜. 그렇죠. 근데 미국이 또 일종의 그 사인을 줬어요. 사실은 지난 4월 13일 날 예.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들려서 중국 베이징에서 나올 때 예. 이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그걸 위해서 2자회담도 할 수 있고 4자회담도 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했었죠. 바로 그 2자회담이라는 말 속에는 뭐 한일 회담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미 회담을 하는 얘기도 아니고 바로 그 북미 대화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사인이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물론 다른 목적으로 갔지만은 일본의 아베 총리의 특사가 북한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? 예. 일북 회담은 됐습니다. 간단히 말해서. 비공식이었지만 되긴 됐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북중 회담도 됐고, 예. 남북 회담은 잘 안 됐고, 그래서 바로 그 캐리가 얘기한 대로 북미 대화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그동안에 차분히 넣어왔는데 이제 최종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. 항상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미국과의 대화죠. 그렇죠.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거.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그 국제 정치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미국과 빅딜을 하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제재로부터 풀려날 수도 없고 예, 그렇죠. 국가로 현실이고, 인정받을 수도 없고 예,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과 이 결판을 내려고 그러죠. 결판을 내려고 하는. 근데 우리와의 대화는 그러려면은 우리와의 대화를 좀 더 성심성의껏 완성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? 근데 이제 이쪽에서 경 문제를 가지고 그 회담이 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렇죠. 남북 당국 회담을 통해서 미북 회담으로 건너가고 싶었지만 남쪽 당국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성사시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다. 뭐 미국으로서도 통미봉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해볼 만큼 했다란 얘기를 그렇죠. 하면서 미국의 대화를 똑똑 문을 두드리는. 그렇죠.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하겠지만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우리도 할 만큼 했다. 남한 당국이 그 대표 자격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더 이상 그 매달릴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직접 우리끼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. 우리는 징검다리였군요. 남북회담 제안하고 그렇죠. 무산되고 이 단계는. 자, 그럼 어제 한 제안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 보여요. 우선 일시 장소 다 미국 마음대로 정해라. 고위급 회담이다. 게다가 비핵화는 김일성, 김정일의 유훈이다. 어떻게 보세요? 이 제안. 그 유훈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는 얘기고, 그 다음에 또 그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우리의 핵 보유는 그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위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핵 보유가 필수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뭐 회담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미국에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조선반도, 한반도죠.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협상 카드다 하는 얘기입니다. 우리는 언제든지 포기하려면 포기할 수 있다. 걱정하지 마시라. 그렇죠. 근데 싸게는 안 내놓겠다. 좀 비싸게 팔겠다 하는 얘기죠.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미북 수교고 미북 평화협정
해달라는 얘기입니다. 예. 근데 그런 카드조차도 사실은 이번 봄까지도 안 내놨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다가 대고 북한이 비핵화 포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핵 얘기 이제 더 이상 꺼내지 말아라. 예. 근데 이제 비핵화 회담은 없다 그랬죠. 예. 육자 회담식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그 회담은 이제 더 이상 재미없다. 흥미없다. 이제 북한이 뭐 작년 4월 달에 헌법에다 그렇게 박았다고 그러는데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미북 간의 핵 군축 회담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만나가지고 무슨 이러쿵저러쿵 해서 합의해봐야 소용도 없더라 지금까지. 아하. 그러니까 군사 책임자들이 만나가지고 군축 회담으로 바로 가자. 뭐 이런 얘기죠. 예. 그럼 그 기조와 그때 그 기조와 지금의 이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니라고 조금 달라졌죠. 그러니까 그렇죠? 우선 첫째 그동안에 이게 육자회담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이 발언을 했었는데 예.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직접 나섰고 그다음에 또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예. 이거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서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외교부가 나선 것보다 군이 나선 게 훨씬 강한 거군요. 북에서는. 강한 거죠.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? 군사회담 하자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면?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만나자는 얘기예요.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네. 이제부터는 군축 회담이 되는 것이다. 그렇죠. 핵군축 회담을 하자는 건데 미국이 그것까지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. 그러나 하여튼 북한으로서는 일단 협상 전에 흥정을 위해서는 일단 값을 좀 불러보는 거 아닙니까? 높여서. 아하. 나중에 깎아줄 망정. 자,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미국이 과연 이 회담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네. 지난밤에 입장이 나왔습니다. 뭐 공식 입장은 아니고 반응 정도가 나왔는데요. 역시 선 비핵화가 우선이다. 행동부터 보여라. 이런 원론적인 답이 나왔네요. 근데 사실은 작년 2월 29일 날이요. 예. 2012년 2월 29일 날 미국 간에 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중대한 합의가 하나 있었습니다. 229 합의라는 겁니다. 229 합의.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말년이죠. 1기 말년인데 예. 이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다고 본다면 그때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앞으로 그리고 뭐 영변에서의 핵 활동 뭐 구체적으로는 우라늄 농축 같은 그런 활동을 중지한다면 미국으로서는 24만 톤의 영양 지원, 분유지만은 그런 걸 지원하면서 당신들과 계속 대화를 해나갈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어요. 예. 근데 그게 깨졌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작년 4월 12일이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입니다. 예. 그래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소위 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는 그렇죠.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그 229 합의가 깨졌지만 나는 지금 작년 229 합의 정도의 내용을 북한이 다시 약속하면 미국이 슬그머니 미국 당국 간 대화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. 왜냐하면 지난 11일 날 미국의 그 국무부 대변인이 그랬어요. 아페가콘 대변인이 미국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뭐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229 합의를 의식하고 한 발언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지금 원론적으로 오늘 입장이 나오긴 나왔지만 선 비핵화 행동이 먼저다 했지만 미국의 속내는 지난 229 정도 미사일 발사 포기하면 그래도 좀 뭔가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리고 이제 핵 활동을 중지하겠다는 발언을 하면 그 정도 하면 받아들일 것이다.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? 그러면은 북한의 이 대미 제의를 미국이 무시하면 무시하거나 또는 한국 정부의 뭐 여러 가지 견제로 해서 그것이 진전이 안 되면 북한은 4차 핵실험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또는 지난번 미사일 발사보다 작년 12월 12일 날 했었죠. 그때보다 좀 거리가 늘어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. 왜 그런 판단을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그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. 그랬었죠. 네.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. 예.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받을 것 같으십니까? 어떻게 예상하세요? 미국의 여러 가지 당국자들의 발언으로 봐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선이라는
소위 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조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군요. 물론 상황 변화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겠지만. 네,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권고할 거예요.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. 예. 근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떠냐가 중요하죠. 우리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면은 미국은 못 나가는 거고. 못 나가는군요.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게 남북 당국 회담은 이렇게 됐지만 핵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굳이 뜯어 말리지 않겠다는 정도의 입장이라면 미국은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로서 이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걸 무시하고 미국 당국 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다시 한번 하거나 장거리 또는 핵실험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큰 긴장 관계가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죠.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존심 망가진 상황에서 선뜻 나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미국에다가 남북 당국 회담 무산이 이렇게 돼버렸어요. 외교나 정치에서 자존심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? 실리를 생각해야 될 때다. 여야 간에도 자존심 하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명분과 실리를 서로 막 바꾸는 식으로 해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.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 오늘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, 원광대 총장이었습니다.